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지금 넥스트 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정규장은 마감이 됐고 대략 4시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일봉상의 흐름 자체는 다시 한번 상방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게 이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방 추세가 이어졌었죠, 최근까지. 그렇다 보니까 앞전 코로나 때처럼 이런 하방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을 걱정하셨죠. 근데 제가 강조드렸죠. 삼성전자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슈퍼사이클이 왔어요. 무슨 슈퍼사이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고, 결국 이거에 대한 이유는 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의 D램과 SSD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거기에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역시도 HBM에 대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요, 올해가 피크가 아니라 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도 좋다라는 전망이 매우 많아요. 다만 최근 하락을 했던 거는 뭐 때문이다? 미국의 거시적인 관점 때문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또 판이 바뀌었죠. 일단은 첫 번째 하락 요인이 AI 거품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이게 두 개 모두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는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에 가장 영향이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받는 이 미국 시장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결국 그래서 금리 인하 하냐 안 하냐 요게 중요한 건데, 오늘 요거에 관련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계속해서 좋은 얘기는 나오죠. 삼성전자 오늘도 지금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 상향이 되었죠. 얼마가 되었냐? KB증권에서 16만원 제시했죠. 물론 SK증권에서 앞전에 17만원을 제시한 적도 있지만, 어찌됐건 목표가 상향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뭐 내용 자체는 이제 TPU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TPU가 뭔지도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시겠죠?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는데요. 자, 댓글창에는 제가 늘 하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우리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영상 보시고 매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6일 동안 하루 빼고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21일날 진입했던 우리 개인분들이 삼성전자 단타 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단타 치죠? 내년에도 좋을 텐데. 삼성전자는요, 여전히 흐름이 좋고 내년 이상까지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매출 추이를 추적하면서 어디가 고점일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지금 여기서 고민할 시점은 아니에요. 오히려 매수를 해도 충분한 구간이죠. 왜? 내년에도 좋으니까요. 일단 오늘 시작은요,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이제 헤셋이라는 인물이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발언한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면 즉각 금리 내릴 걸.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 사람은 당연히 트럼프 측근이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를 밀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12월 달에요, 금리 인하 최악의 경우는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엔 차기 연준 의장이 5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기존의 파월 의장은 5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기 연준 의장은요, 금리 인하를 당연히 밀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상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1%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크죠. 자,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증시 자체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 역시도 최근에 4일 연속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찌르러 가는 흐름이 나와주는데, 이 사이에서도 또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마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12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명확하게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죠? 자, 요거 때문이죠. 미국의 FOMC 회의가요, 12월 11일 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에 있다 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렸죠. 자,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차트인데요, 최근에 쌍봉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은 나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뭔가 힘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이 3일 요 구간은요, 시가가 고가였어요. 계속해서
5일 동안 거의, 오늘은 도지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음봉 캔들이에요. 5일 중에 4일이 음봉이 떴습니다. 물론 오늘 지수 자체는 하락은 아니죠. 윗꼬리가 달린 도지 캔들이 뜨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힘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게 선물 외국인 포지션이거든요. 일단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노란색 그래프가 외국인인데 다시 상방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매도가 더 많습니다. 선물이 매도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하방에 베팅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콜옵션도 있습니다. 콜옵션은 딱 봐도 외국인 자체가 모두 하방에 베팅이 되어 있죠. 콜옵션은 매수를 한다라면은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건데 매도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 역시도 하방 베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풋옵션, 풋옵션을 산다라는 건요, 이거 역시 하방에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선물, 콜옵션, 풋옵션 모두 외국인 포지션 자체가 하방에 베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FOMC 12월 11일 회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이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힘이 없을 수 있다. 왜? 외국인들이 파생 포지션이 모두 하방에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이 확실시되는 그 날로부터 다시 방향이 상방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다만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게 이 TPU죠. TPU.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TPU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좀 더 가깝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TPU가 뭔가 낯설죠. 제가 요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도체 칩이 CPU가 있죠. CPU가 있고 G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게 TPU예요. 요거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그래도 우리 삼성전자 주주로서 요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CPU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드린다면 얘는 고등학생이라고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여러 가지 종목이 아니죠. 과목을 공부하죠. 뭐 수학도 공부하고요. 과학도 공부하고요. 영어도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를 얇고 넓게 공부를 해요. 근데 GPU는요. 요거는 제가 대학생이라고 한 표현을 해볼게요. 대학생이 되면 전공을 선택하죠. 예를 들어 대학생이 되면 영어 전공이다. 그럼 얘는 이제 영어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과학 전공이다. 예를 들어 뭐 물리를 전공했다. 그럼 물리만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한 분야만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그런 대학생. 그래서 GPU가 특화된 게 뭐죠? AI 관련된, 그리고 그래픽 관련, 요거에 특화된 거예요. 어느 정도 분야가 이제 최적화된 그런 반도체가 바로 GPU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남은 CPU가 뭐냐? 얘는요, 박사과정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박사과정. 대학생은 전공을 선택하는데 전공도 굉장히 폭넓은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토목이다. 토목을 전공했다 그러면 토목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박사가 되잖아요. 박사가 되면 토목에서도 한 특정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토목이라면 뭐 교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교량만 공부할 수 하는 그런 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구조공학만 공부할 수 있는 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PU는요, 특정 분야, 쉽게 얘기해서 박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떤 박사냐? 오로지 AI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거를 표현을 이렇게 하죠. 딥러닝. 딥러닝을 하는 AI 학습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TPU가 왜 부각이 되고 있죠? 이번에 구글이 이 제미나이 3.0을 만들어내면서요. 자, 엔비디아가 만든 요거를 주로 사용한 게 아니라요. TPU를 주로 사용했다라고 해요. TPU의 장점이 요 기사에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딥러닝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GPU랑 TPU랑 비교한 요 표인데, GPU는 그래픽, AI 연산 요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데 TPU는 오로지 딥러닝, AI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용 칩이다. 근데 특징이 이거예요. 장점이 전력을 얼마 안 먹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미나이 3.0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TPU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GPU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 TPU가 부각이 된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잠시 주가가 좀 출렁이긴 했는데 결국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삼성전자 주주로서 포인트를 잡아보면요, 결국 얘도 HBM은 들어가고요, 얘도 HBM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사용이 되든 삼성전자는 좋다. 그리고 TPU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예요. TPU를 개발함에 있어서 구글과
같이 개발한 업체가 바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브로드컴이요, 삼성전자로부터 이 파운드리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이 TPU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작용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더 부각이 됐던 논리가 바로 요거였죠. 근데 좀 더 사실 들여다보면요, 이 브로드컴의 HBM을 공급을 해주는 건 하이닉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우리 메모리 반도체 3사, 그 중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모두 좋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까지도 엮여 있다 보니까 좀 더 반사이익은 아니죠. 하이닉스보다 수요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좀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최근에 삼성전자 수급도 다시 한번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는 흐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다시 상방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너무나도 좋은 흐름이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1일 요때까지는요, 어쩌면 박스를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월 11일 이때 이후로 어쨌든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이 다시 한번 정해진다라면 저는 높은 확률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상승 모멘텀이 뭐가 있죠?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빠르면 올해 말 정도 저는 역사적 신고가 다시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늦어도 내년 한 1월달 혹은 2월달 그때쯤에는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4분기 매출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왜? DRAM하고 SSD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슬슬 HBM의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는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요거 좀 지겹게 보셨을 거예요. 자, 노란색이 하이닉스의 HBM 매출 추이고요. 요 회색이 삼성전자 HBM 매출 추이예요. 근데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5년 3분기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25년 3분기 이후에 4분기 때부터는 매출이 슬슬 늘어가는 모습을 확인이 되실 거예요. HBM, 3, 요거를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 시작을 했죠. 하지만 주력은 HBM4다. 하지만 HBM4가 양산이 되는 시점은 내년 1월 1분기 혹은 2분기 정도인데 2분기가 사실 유력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의 HBM 매출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원래는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 공급이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이쪽의 매출을 어떻게 보면 뺏기는 그런 형국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다가 이제부터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공급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HBM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죠. 실제로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계약을 하는 관계에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최근에 계약했을 때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죠. 이거 왜 그렇죠? 엔비디아 역시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HBM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을 조절한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주주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결국엔 삼성전자가 더 상승폭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최근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 사실 답이 나오죠. 요게 하이닉스의 수급이고요. 요건 삼성전자예요. 외국인 수급 보면 딱 명확하지 않나요? 외국인들은 연일 하이닉스는 거의 매도예요. 지금 보이시는 거 요 기간 동안 3일만 수급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매도죠. 근데 외국인들 삼성전자 수급 보시면요, 어찌됐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더 들어오고 있는 편이죠.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좀 있었던 거는 결국 이 미국 증시가 불안해서 그런 요소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일 뿐이지, 사실 주가 상승폭만 보더라도요, 하이닉스 이게 지금 얼마에서 올라간 거죠? 사실 저점 생각하면은 대략 20만원 언더에서 60만원이 넘게 갔습니다. 최소 3배 갔죠. 삼성전자는요, 자, 5만원 부근에서 한 10만원까지 갔어요. 대략 100% 정도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 100% 갈 동안 하이닉스는 300% 갔죠.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상승폭이 좀 높다라고 외국인들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HBM 매출이 거의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을 했지만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한 1월에서 2월 사이에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12월 11일 전까지는 옆으로 횡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약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감안해 두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상을 모르시는 분들, 영상을 안 보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지 말자.
결국엔 다시 올라가요. 예? 11만 2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15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은 매출 추이 혹은 거시적인 관점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은 너무나도 좋다. 업황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도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 촬영해 드리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예,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12월 11일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증시 거기에 삼성전자 역시도 사실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보통 장세가 안 좋을 때 등장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자, 여기서 또 보시게 되면요. 뭔가 대형주 위주의 종목보다는 자,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들로도 좀 수급이 좀 많이 갔죠. 삼성 SP라든지 핑크퐁 컴퍼니 이쪽으로 좀 수급이 갔고 거기에 로봇주들 다시 한번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졌는데 얘가 글로벌 빅테크 로봇주의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얘가 근데 오늘도 상한가를 가주면서 로봇주들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스몰캡인 로봇주 위주로 테마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증시가 불안할 때는요.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은 일자로 봤을 땐 12월 11일까지는 증시가 좀 불안정하다면 테마 쪽에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대로 걸리면요. 기본 500%도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자, 어떤 종목이냐? 최근에 시장에서요.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도 무상증자하고 점상 화면속 점상 가고 단기 330% 갔죠. 단순히 얘 혼자 갔으면 제가 이거 말씀도 안 드려요. 하지만 종목이 무수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얘 말고도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지금 무상증자하고 300% 갔죠. 자, D&D 파마텍 얘도 무증하고 한 150%는 간 것 같아요. 자, PNX 로보틱스 얘도 로봇주인데 무증하고 날라갔습니다. G2G 바이오 이 종목도 무증하고 기본 100% 갔죠. 근데 이렇게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무상증자 역시도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 무상증자 테마로요. 점상 상한가 6번의 상한가를 한 번에 갔어요. 그리고 단기 1300%를 갔다. 지금도 이런 장세가 지금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라는 뜻도 되지만 돈을 잘 번다는 뜻도 되죠. 그렇다 보니 주주 환원 정책도 펼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무상증자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100% 이상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죠. 하지만 테마로 가면 1300%도 간다.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결국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벌면 어떤 기업이죠? 대기업이죠. 그럼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얘는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하이닉스 대략 한 2000% 정도 되죠. 사실 대기업 치고는 되게 작은 편입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 한번 봐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000% 좀 넘습니다. 7200%. 나쁘지 않은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정말 미친 유보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유보율을 한번 보시면요. 몇 프로죠? 75,000%예요.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예, 7200%였습니다. 근데 얘는 1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이거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얘는 유보율이 75,000%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20대 1도 가능하고요. 30대 1의 무상증자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짜 진행이 되면은 2000% 가죠, 2000%. 근데 요거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5대1 가능하면 500% 진짜 가죠. 자,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왔어요.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3대1밖에 안 했죠. 그리고 나서 300% 갔습니다. 자, 아까 역대급 종목이었던 HLB 바이오스텝 얘는 많이 했죠. 예, 8대1 했습니다. 8대1하고 1300%.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아직
테마가 완벽하게 강해지진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자, 이 정도 예상된다라면 우리 삼성전자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 같이 진입해보시죠. 라고 말씀 안 드리죠. 삼성전자는요, 중장기적인 포트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길게 롱텀으로 들고 가시되, 자, 이 종목은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만큼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 예컨대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잖아요. 그러면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수익 내셔서 삼성전자 지금 지지부진할 때 다시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라고도 말씀 안 드리죠. 왜? 중장기로 가져갈 게 아니죠. 어찌됐건 무상증자라는 종목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테마가 돌게 되고, 한번 시작이 되면요, 점상 상한가 6연상을 한 번에 가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종목입니다. 정말 좀 우습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월요일날 만약에 시작돼서 금요일날 끝날 수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 500% 먹을 수 있다.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고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서요, 분명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시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소액은 진입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구간에서 진입이 불가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하는 게 보통 이 구간이죠. 자, 운 좋게 이건 먹을 수 있어도 결국 이런 음봉을 두드려 맞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적어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하셔서요, 요 구간 한번 노려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대박 내셔서 늘어난 시드로 다시 삼성전자 추가 매수 비중 늘리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27일 정규장이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살짝 진입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11월 28일 정규장에서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릴 거예요. 자, 공시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막말로 내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기회이다. 이 저점인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서 우리 점상 6번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도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죠. 그래서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자,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하고요. 누르시게 되면요,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좀 점검해 보면요, 아까 제 TPU 얘기하다 좀 말았죠. TPU가요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이유가 결국엔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요, 전력도 좀 덜 먹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메타에서도 이 TPU를 이용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죠.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메타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돈을 빌려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전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고, CPU가 사용이 많이 되든 GPU가 사용이 많이 되든 사실 삼성전자한테는 모두 좋다. 왜? 여기에는 모두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결국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모두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리고 내년에 매출 기대감이 사실 삼성전자가 더 좋죠. 왜 그렇죠? HBM이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당연히 내년에도 좋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매출을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물론 수요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역시도 매출은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우리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거지만 제가 감히 예상을 또 하자면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적어도 내년 2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매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의 루빈이죠. 차세대 GPU에 HBM4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루빈 양산되는 시점이 내년 3분기에서 4분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전부터 HBM을 만들어서 루빈에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게 예상컨대 2분기죠. 그러면 삼성전자 HBM 매출이 크게 잡히는 구간은 2분기부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양산 속도가 늘어난다면 3분기 때는 더 큰 폭으로 HBM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매출 기대감은 2분기에서 3분기가 가장 고조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내년 2분기, 3분기 때까지는 꾸준히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예측은 예측일 뿐이죠. 얼마든지 변수가 좀 등장할 수는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잘 나올 거라는 그런 예측은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왜 매출이 잘 나오는지는 알아둬야 이걸로 매출이 잘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 이거를 알아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는 대응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죠. 정말 삼성전자가 뭐 15만 원이 고점이니까 여기서 파세요, 이런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요,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이에요. 단순히 차트적인 기술적 판단을 하면서 지금 하방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얘가 계속 앞으로 내려갈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안 좋았던 이유도 삼성전자가 하는 사업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해외 거품돈 플러스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같이 그냥 내려간 겁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사업은 여전히 좋고, 미국의 AI 거품론 사라지고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것도 자주 보여드렸죠. 실제로 삼성전자 이거 D램 가격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체감 안 되시는데, 실제로 이 삼성전자 DDR5 16기가 이 개인이 정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DDR 램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부분은 이거 관심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이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 9월 달에 7만 1,000원이었죠, 최저가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만 원 넘죠. 최근에 추세 자체가 단기간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괜히 D램 가격이 오른다라고 기사로만 접하시는데 가격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왜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근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4분기 매출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상승 모멘텀이 매출로서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 우상향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차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이 HBM 매출, 이거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시작돼요. 그러면 당연히 또 우상향 흐름 나온다 라는 부분 강조 드릴게요. 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늘 옆에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